자, 오늘은 사회 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는 원전은 안전한가, 그리고 또 원전은 경제적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의 핵심을 두면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이 업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원전 한기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은 10만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원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원전 사고 확률을 보면요, 이 전 지구상에 원전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44개가 있습니다. 그럼 444개 중에서 과거에 원전이 5개가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44분의 5 곱하기 100%를 하면은 1%가 넘습니다. 그러면 원전 사고, 대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가 넘는데 이게 10만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다. 말도 아닌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원전 이게 25개가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444분의 25 이러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사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따져본다면 굉장히 좀 높은 부담을 안고,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원전 사고 일어나는 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전 개수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개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이 99개의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전 1위가 이제 미국이어서, 그래서 1979년 3마일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을 했죠. 그게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2위가 이제 프랑스고 56기를 가지고 있고요. 3위가 중국인데 중국이 56기를 가지고 있고, 4위가 러시아인데 37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르노빌이 1986년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5위가 일본이고요. 33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가 터졌잖아요. 그때 원자로가 3개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6위가 한국입니다. 25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쭉 제가 이제금만 이야기했듯이 순서대로 이렇게 따지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순서대로 이렇게 원전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많이 가진 나라일수록 확률적으로 이제 원전이 터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소는요, 사실은 이렇게 폭발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주의라든가요, 지진, 아니면 해일, 미사일 공격, 항공기 충돌, 이런 등으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사고는 항상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미국도 그랬고요, 러시아도 그랬고, 일본도 항상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만약 항공기 충돌이나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배관이 파손됩니다. 그러면 원자로 냉각이 불가능하게 되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요,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인데요. 이걸 식히지 못하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원자로가 이렇게 폭발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주위 반경 30km 안에요,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원자로가 터진다면요, 엄청난 대재앙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잠깐만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소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전기 터빈을 돌리는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자, 원료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연소시켜서 이제 물을 끓입니다. 자, 그런데 핵연료의 경우 한번 주입을 하면요, 그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4년 동안 밤낮 없이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다 쓴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뜨겁기 때문에요, 이걸 물통에 넣어가지고 10년 정도 이렇게 식힌 다음에 10만 년 이상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뭐 바위 산이라든가 이런 바위 터널 같은데 이제 뚫어가지고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이 없습니다.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 그냥 모아두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요, 후쿠시마 이제 원전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은요, 쓰나미 때문에 원자로 3개가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일본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요, 이게 냉각수 주입이 이제 불가능해서 원자로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했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어떤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직접적인 원인은 쓰나미 때문이 아니다. 자, 물론 쓰나미와 원인은 있겠지만, 관련이 있겠지만, 자, 그건요, 지진 때문에요. 지진에 의해서 원자로에 연결된 수많은 물 공급 파이프, 그러니까 냉각수 파이프죠, 그죠? 냉각수 파이프가 일부가 이제 파손되어서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흐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가 부족하게 돼서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여간 원자로는 이렇게 열이 나면 안 됩니다.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는 항상 500도 이하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원자로 내부가요, 3000도 이렇게 넘어가면 핵연료봉의 피복제인 지르코늄이 이제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있는 우라늄 원료가 이제 녹게 되는 거죠. 이것을요, 노심용융이라고 합니다. 자, 노심용융이 되면은 핵연료는 원자로 안에 쇳물 상태처럼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어떤 기술로 이렇게 원자로를 식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용융된 원료가 원자로를 뚫고 바깥이라든가 이렇게 지하로 흘러내리는 것을 요즘 용어로는 멜트 스루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어떤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 다시 일본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요,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한 후에 일본 정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핵 원료를 이제 수거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원자로 주위가 이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았어요. 로봇조차도 이제 가까이 들어가면 작동을 지금 멈춰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게 후쿠시마의 경우 멜트 스루 현상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용융된 원료가 콘크리트 바닥에 어떤 그런 틈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하수하고 결합이 됨으로써 지하수가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우는요,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토양과 지하수가 천천히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본은 용융된 원료가 원자로를 뚫고요, 지하 땅으로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멜트 스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대 과학기술로 이제 핵연료인 우라늄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요, 체르노빌의 경우는 원자로를 콘크리트와 나무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충분히 이제 끄집어낼 수 있었다면 소련에서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미국의 3마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3마일의 경우는요, 물론 이제 터지긴 터졌는데요. 자, 일부만 노심 용융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핵연료를 그나마 이렇게 수거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11년이나 걸렸습니다. 자, 이 3마일 이제 사건 이후에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자, 이제 그럼 일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지하수 오염으로요, 그 지역에 곡식을 재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방사능이 이제 몸에 조금씩 이제 축적됨으로써 이제 각종 암이라든가 뭐 이런 질병에 이제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핵사고 이후에 일본의 후쿠시마 근교의 어떤 지역민들이 각종 암과 질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게 원자력은요,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에 위험한 겁니다. 자, 그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면요, 우리 그 기술은 위험한 것이 아니겠죠. 자, 다음에 자, 원전은 경제적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전에서 발표한 어떤 2021년 자료에 의하면요, 원자력을 생산하는데 그 원가가 1kWh당 56원이 이제 듭니다. 자, 그런데 태양광은 93원이 이제 원가로 치고요. 자, 풍력은 이제 99원이 듭니다. 한마디로 하는데요. 그리고 석탄은 93원이 들고요. 그리고 LNG는 111원이 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자력이 가격이 지금 가장 싸다,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죠? 그런데 가시적인 것으로만 파악하면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제일 싼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국책 연구기관이 있는데 환경정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렇습니다. 사고 위험 부담, 그리고 국민 부담,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장의 어떤 그런 사회적 비용까지 이렇게 다 생각해 본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원자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110원에서 370원 가까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력이 그렇게 값싼 어떤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력과 풍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력과 풍력을 자원을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보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쌉니다. 자, 도표에서 이제 살펴보면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는요, 자, 풍력과 태양력이 원자력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 IEA라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5년마다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전력 생산 비용 전망, 자,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요, 한국의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균등화 비용은 메가와트 시당 태양광은 96달러, 육상 풍력은 113달러, 해상 풍력 161달러로 원자력 53달러, 석탄 75달러, 가스 86달러보다 훨씬 비싸다, 이렇게 지금 거기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 등은 재생에너지가요, 석탄, 가스, 화력발전보다 삽니다. 그리고 원전보다 산 경우가 비싼 경우보다 많았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가격이 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재생 에너지가 비싼 이유는요, 주요 기자재 설치라든가 시공 비용은 주요국보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산데요. 뭐 금융 비용이라든가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간접 비용이 그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 68% 정도가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전 비용이 그들보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원자력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요, 더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런 단가는 더 하락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원전은 그러면 앞으로 발전 가능한 산업인가? 아니면 사양 산업인가? 한마디로 이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원전은 사양 산업 맞습니다. 자, 외국 선진국들은 이미 모두 원전을 포기했습니다. 자, 미국도요, 원전 41개를 지금 폐쇄하였고요. 그 프랑스도 14개를 폐쇄하였고, 러시아 10개 폐쇄, 일본 27개 폐쇄, 독일 33개 폐쇄, 그리고 이탈리아도 4개를 폐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국과 인도는 지금 현재 원전을 부지런히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원자로 개수는요, 444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천천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도하고 중국이 열심히 건설하는 원자로 개수보다요, 자, 선진국에서 폐쇄하는 그런 원자로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잘못된 어떤 그런 교육과 정보로 인해서 우리는 원전이 굉장히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논리에 쇠뇌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것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